콜드콜 하나를 통해서 제 삶이 바뀌어졌던 게 단순히 말을 잘하고 멘트를 잘 치고 반론을 잘 치고 우선순위의 키워드를 잘 써먹고 해서 그 사람을 홀딩하고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그 타임적으로 또 두 번째 후속 조치, 세 번째 후속 조치 결국엔 내가 매출을 나왔고 그 매출로 내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Yo, what up, 아이승환입니다. 오늘은 The Truth About Cold Call, 진짜 콜드콜링, TM 영업, TM,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딩, 네, 이 텔레마케팅 콜드콜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아주 차분하게 아주 심도 깊게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나는 영업에 종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마 영상을 쭉 보시면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에서 진짜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공감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왜냐면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리고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방황했을 때, 네,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네, 그리고 그 막막했을 때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끝이 안 보인다고 할까요?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때 진짜 저에게 희망에서 하나의 자신감, 스킬, 그리고 명확성, 명확하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 이 보물을 찾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분야가 바로 이 아웃바운딩, 이 콜드콜, 이 TM, 이 텔레마케팅,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팁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대부분 사람의 가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 어떤 게 더 파워가 있을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실험 정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후자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근데 이게 실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외롭거든요. 대부분 큰 문으로 갈 때 나는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이거 되게 외로운 일이에요. 주식 시장도 똑같잖아요. 대부분 구매하지 말라고 할 때 외롭게 들어가서 대부분 사람들이 와, 이 종목이 대단하다고 할 때 나는 올라서 이제 꺼내서 나오는 부분. 이때 가장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목이 좋다라고 소문이 났을 때 내가 좀 사서 몇 프로 오를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며칠이 안 되면 또 주식이 다운되고 물리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에서도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숏폼이 있고 롱폼이 있죠. 숏폼은 뭐 예를 들면 쇼츠 같은 거. 근데 롱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는 거 거의 다 긴 거거든요. 10분, 20분, 30분, 40분. 심지어 제가 이제 라이브까지 하면 1시간, 뭐 2시간, 3시간, 4시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전략이 있고 또 왜 어떤 사람들은 1분도 안 되는 영상들을 그렇게 많이 찍어서 올릴까요? 사람마다 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숏폼이 확실히 중독성이 있어요. 뉴스가 나올 정도에 청소년들이 숏폼에 중독돼가지고 샤워할 때도 그 숏폼을 부모님한테 너무 잔소리 들을까봐 샤워실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 본다. 그런 청소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대부분 사람하고 반대되는 게 제가 오늘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요즘에 아이스강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이스강이 지금 뭐하고 있지? 블랙 썸네일에 번호를 받고 있네.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못 가는 이유를 제가 일단 저는 말씀드릴게요. 가고 싶죠, 저도. 근데 가지 못하는 이유. 근데 그게 더 잘 된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생각보다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을 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뭔가 눈치가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런 인터넷에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이런 거를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하고 내가 경쟁하면 중하위권이에요. 왜?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엑셀 파일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직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취직이 안 돼서 저는 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사람하고 반대되는 길을 갔는데 그게 저한테 이득이 됐던 거. 예. 그리고 이제는 의도적으로 반대 그런 길로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쇼폼을 할 때 저는 롱폼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썸네일로 사람을 낚시질할 때 저는 썸네일에 그냥 번호를 박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서 예를 들면 콜드콜을 한다. 콜드콜 키워드로 넣어서 뭔가 검색을 하면 검색을 유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한글을 안 넣고 이젠 또 영문으로 넣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반대로 하는데, 왜 다르게 하는데 여기에 과연 이득이 생길까? 이제는 너무 똥인지 된장인지 13년 동안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되는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의 마케팅 방식은 대부분 사람하고 달라요. 대부분 유튜버들, 대부분 소셜미디어에서 알려진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의 영업 방식은 되게 심플해요. 고객에게 집중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똑 부러지고 괜찮은 사람한테 집중해서 더 성공시키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개를 일반 완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성공시켰을 때보다 조금 그래도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시켰을 때 소개권도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고객층도 더 잘 나와요. 더 질이 좋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인간은 좀 더 쉽고 수월하고 빠른 걸 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무조건 내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섬기고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를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 자본주의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가문의 가문으로 계속 내려와서 그 문화가 가난을 심어주든 진짜 부의 길로 가든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방향성을 보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관계십 할 거면 좀 있는 사람들. 예. 제 전략은 그래서 기존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래도 그 안에 저라는 사람이 약간 우리가 닮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면에서 이게 연결이 돼. 이걸 뭐 우주의 법칙이라고 어떤 사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청하신 분들께 좀 더 심도 깊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컨텐츠로 대부분 컨텐츠로 다르게 제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제목부터 시작해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갔다 와서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전문 분야인 콜드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콜드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TM이잖아요, 한국에는. 이걸 뭐 아웃바운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TM의 어떤 영업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아봤을 거예요. 그게 뭐 오피스텔 분양이든 대출을 받아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든 아니면 뭐 다양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영업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 예. 대부분 그냥 전화를 놓고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었을 거예요. 그 업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제 수강생들이 사실 저한테서 배워서 좀 더 TM이든 콜드콜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 TM하고 일반 그냥 콜드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대부분 콜드콜을 많은 사람이 해요. 그 대부분 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어떤 사람 콜드콜 자체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 제가 아무것도 없었지 가장 힘들었을 때 저한테 희망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스킬적으로 제가 뭔가 이게 명확성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프로세스, 그 어떤 방향, 그 어떤 과정들이 사실 이 콜드콜이란 툴, 이 전화기, 이 툴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툴을 쓰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제 제자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희망도 없고 빚지고 힘들어서 진짜 뭘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시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명확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파워를 그냥 전달하고 가르쳐 줬을 뿐인데 빚도 갚고 뭐 몇 달 만에 뭐 매출 막 억 단위로 올리죠. 뭐 한 10일 만에 막 순수히 몇백씩 얻어가죠. 이런 사례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이런 자랑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콜드콜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콜드콜을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그 본질보다도 더 진한 그런
그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똑바로 깊게 넓게 높게 알아야 돼요. 하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부러지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콜드콜은 단순히 전화기를 쌩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고 브리핑하고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내 상품성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주고 혜택, 뭐 이득, 기능, 뭐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 상대방이 어때요? 결제하고 카드를 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콜드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콜드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게 오래 전부터 사실 콜드콜 전화기가 나왔을 때부터 되게 역사가 길어요. 네, 전화기 나왔을 때부터 전화를 걸고 그 전화 안에서 사실 많은 기회들이 생겨요.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까지 성사되고 이런 약속 잡고 그 장소에 만나고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체크하고 확인하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모두 다 가장 빠른 순간 가장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카톡? 아니잖아요. 문자 아니잖아요. 전화잖아요. 전화를 받아서 만날 때까지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콜드콜은 계약할 때까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붙잡고 전화해서 브리핑하고 전화해서 흥미를 끌고 전화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콜드콜 할 줄 모르면 단순히 그냥 돈 벌고 싶은데 취직은 잘 안 되고 또 이 나이에 뭔가 할 게 좀 갑갑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나를 써주는 곳이 어딘지 그렇게 찾다 보니까 뭔가 보험, TM, 뭐 어디에서 전화 받고 전화하는 거 그리고 대출 전화 뭐 어쨌든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매일 뭐 아침 10시부터 오후 뭐 5시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 영혼이 없고 기술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내 월급 받아도 다시 자신한테 재투자하지 않고 콜드콜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기존에 콜드콜 잘했던 그 조직 안에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도 뭐 밥 사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실제로 물어본다고 해도 그 가장 잘한다고 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좋은 댄서가 좋은 댄스 강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저한테도 콜드콜을 배워서 자기가 콜드콜을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것 같은 거랑 자기가 잘해서 아이스강처럼 잘 가르친다 라는 게 성사 안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제 좀 관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 업 자체를 가지고 뭔가 돈이 될 것 같아서 밖에서 뭔가 책도 쓰고 먼저 뭔가 PR하고 뭔가 이 부분에서 내가 뭐 선두자다라는 식으로 좀 먹튀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어, 이 콜드콜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콜드콜 가르쳐줬고, 그리고 콜드콜을 정말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간절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간절한 사람이 콜드콜에서 성공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콜드콜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이런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돈을 지금 요 정도 벌고 있는데 더 벌고 싶어서 단순히 그냥 더 벌고 싶어서 콜드콜 배우면 더 벌고 싶어서 하는데 실제로 콜드콜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왜 효과적이지 않냐? 강력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저만큼 믿음이 있지 않은 거죠. 콜드콜에 대한 이 내 삶을 송두리째 완전 바꿔줬던 내가 희망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고 명확성이 없었을 때 이 콜드콜을 통해서 그리고 콜드콜을 나한테 전수해준 그랜카돈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준 그런 멘토 이번에도 미국에서 만나고 왔는데 이 믿음이 저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좀 공유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콜드콜에 대한 그 TM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깊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 사람처럼 TM하고 대부분 사람처럼 콜드콜하고 진짜 대부분 사람처럼 하면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드콜 이 분야도 이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것들. 예. 여러분도 최대한 모르겠어요. 지금 그랜카도는 좀 더 부동산 쪽에 많은 컨텐츠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만큼 제가 2013년도에 그 그랜카돈을 따랐을 때만큼 그렇게 라이브로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정보가 그랜카돈 걸 찾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더 이상 세일즈맨이 아니라 이제는 인베스터를 넘어서 아예 뱅크가 되는 어떤 그런 은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 billion에서 100 billion이라고 가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큰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 세일즈맨에서 클로징을 강의하고 뭔가 이런 마케팅 이런 쪽에 강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컨텐츠를 얻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운 좋게 2014년에 그랜카돈 찾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그 사람이 밟던 길을 잘 밟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다른 구루들의 거를 좀 많이 믹스돼서 나름 미국 구루들이 좀 안 되는, 미국 멘토들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10년 동안 한국에서 안 되는 것들 걸러내면서 되는 것들을 찾아서 나름 이제 저도 진짜 구루 없이도 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이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찬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머리 완전 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콜드콜에 대해서 논의하고 콜드콜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콜드콜에 대한 강의, 그리고 콜드콜에 대한 디테일적인 측면, 그리고 콜드콜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목소리 톤부터 시작해서 속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스크립트 멘트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사실 다루는 거에 있어서 영상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만났을 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올해는 그냥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단순히 보지 마시고 많은 것들을 제가 이 채널 안에서 제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것들 나눌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기 현장에 가서 많이 써먹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제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무료로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 주는 걸 넘어서 제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투자하는 셈이 됐죠. 그러면서 좀 제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축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저를 계속 지금까지 서포트했던 분들께 더 그 사람의 레벨에 맞게끔 계속 나눠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마 무료로 나눈 것들 들으면 아마 웬만한 유료로 뭔가 이런 콜드콜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영업에서 뭔가 배웠던 것보다 훨씬 유용한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제 영상을 구독하고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랑 관계식을 맺고 좀 더 심도 깊게 저랑 1대1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질문이 많고 궁금증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인맥을 형성시키는 거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 되게 쇼컷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성공은 속도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무료의 어떤 체험을 하는 것보다 인맥의 형성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시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뭔가 상품들이 있으면 결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마스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깊이를 좀 더 알면 사실 저도 제 주변의 측근들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맥들이 형성된 거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알게 됐고 심지어 제 와이프도 제 수강생이었고요. 우리가 보통 영업을 하면 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인들이 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영업인들은 되게 속을 끙끙 앓으면서 굉장히 많이 단련되고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업을 안 한다 뿐이지 사업을 하는 만큼 사실은 많은 충격을 가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난 영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업인들은 물론 얍삽하게 하고 비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뽀대나고 아주 정의롭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총 영업인들 털어서 그만큼 영업이란 카테고리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 전략들 다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으면 내가 쉽게 뭔가를 구매하고 돈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이제 누릴 때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요. 어, 돈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바이어들은 셀러를 그러니까 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뭔가를 사는 구매자잖아요. 구매자들은 바이어라고 해요. 그리고 셀러, 판매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정수기를 사고 싶으면 어때요? 정수기 하는 업체한테 전화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실 내가 갑이고 내가 지갑을 여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으면 컴퓨터 업체에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뭐 인테리어 하고 싶으면 인테리어 업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이 어때요? 바이어고,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어때요? 셀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봐봐요. 경쟁 구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뭘 팔고 있는지를 보면 이미 시중에 있는 것들을 팔아요. 우리가 네이버 치고 이제 내가 칠판을 구매한다면 칠판도 다양한 칠판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저렴할수록 되게 많아요.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바이어가 사실 돈이 있어요. 이런 만 원, 2만 원, 10만 원, 3만 원 뭐 구매할 수 있는 돈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이어는 이 사람들에게 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내가 너희 거를 구매하는데 치킨 한 마리를 샀는데 맛이 없어. 그리고 서비스가 똥이야. 그러면 어때요? 영수증에 그 리뷰를 쓰는 거에 있어서 정말 아닙니다. 정말 똥입니다. 쓸 수 있고 어때요?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치킨 파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이어가 무섭기 때문에 셀러들, 치킨 사장님들은 이런 바이어들을 벌벌 떨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주변에 식당 한번 가더라도 그냥 겨우 뭐 8,000원짜리, 만원짜리 뭐 이런 거 먹으면서도 어때요? 굉장히 갑질을 할 수 있죠. 왜? 누구나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만원 요 정도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짜 자기한테 정말 구세주가 될 사람 혹은 자기한테 정말 이런 특별한 기술을 전수해주고 정말 자기 어떤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런 뭔가 툴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 내가 돈을 냈으니 너 나한테 잘해봐. 이게 똑같이 그 밑바닥 층에서 만 원, 2만 원, 10만 원 이런 걸 구매했을 때랑 같은 로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어지냐면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났을 때 바뀌어져요. 제대로 된 툴을 만났을 때 바뀌어져요. 제대로 된 기술을 만났을 때 바뀌어져요. 제대로 된 명확하게 그 로드맵을 봤을 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내 인생에서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쉽게 다가오더라도 쉽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그런 어떤 자세적으로 봤을 때 일반 업체로 생각해서 놓쳤던 그런 인연들, 놓쳤던 그런 기회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바이어가 갑질을 하는 사람이다. 이 바이어는 절대 성공을 못해요. 바이어가 갑질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바이어는 갑질하는 이 성격을 고치고 이 자세, 이 관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을 못해요. 지금 역으로 제가 사실 셀러고 저도 셀러이기 때문에 뭐 장사하든 뭐 이걸 사업이라고 하든 뭐 어쨌든 잘 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잘 되면 돈이 생기잖아요. 마진이 있고. 근데 그렇게 돈이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가 좀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거를 입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돈을 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뭔가를 구매할 때 누군가는 또 셀러예요. 제가 셀러로 벌었던 돈을
바이어로 포지션에서 뭔가를 먹고 뭔가를 구매하고 뭔가 아이템을 바꾸고 구매하는 이 과정 속에 저는 바이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바이어의 자세와 제가 과거 아주 옛날에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그 자세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 이 사무실, 저희가 지금 송도에서 여기로 지금 이사 왔는데 여기 백옷 옆에 있어요. 백옷 이게 다 정왕동이라고 하거든요. 어, 재작년인가 저희 와이프랑 강원도 여행 가려고 했다가 오이도역에 그 부동산에 들려서 한 13개 아파트를 보고 구매했던 그 아파트 중에 하나를 어, 저희가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무실도 쓸 겸 저랑 저희 와이프가 거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모델 한다는 건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고 그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 뭔가 만족하지 않아. 이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 인테리어 하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셀러의 입장에서 너무 많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여기에 힘을 주지 않고 더 이상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흠집이 나고 조금 마감이 잘 안 돼도 사실은 오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오케이가 되는 게 그 셀러를 더 배려하기도 하지만 그 셀러의 어떤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말 하나 하더라도 좀 더 곱게 하려고 하고, 좀 더 뭔가 인연이 더 닿을 수 있도록 뭔가 이 셀러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바이어라는 거를 깜빡할 정도로 서로 그냥, 예, 동등한 관계로 자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역으로 이용하시는 셀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모두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더 멋진 셀러가 되고 내가 진짜 돈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심도 얻으려면 진짜 셀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바이어인데 갑질하는 바이어가 아니라 제가 항상 제 책에서 사인할 때 How you buy is how you sell, 이 표현을 쓰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구매를 할 때 어떻게 판매하는 거다. 판매하는 속도를 원하면 구매할 때 속도를 빨리 회전시켜라. 그리고 구매할 때 당신의 어떤 은큼하고 그 셀러한테 조금이라도 더 갑질을 하려 내가 돈 쓰니까 약간 그런 자세의 관점만 고착된 그런 관점만 가진 사람들은 셀러가 될 때도 그런 사람만 또 이렇게 얻게 되고 그런 고객들이 또 오더라고요. 오직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오직 계산적인 바이어들은 판매를 할 때도 꼭 그런 사람들만 흡인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바보지, 좀 덤덤하고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은 또 판매를 할 때 또 그런 사람들을 얻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내 고객이 마치 내 자녀처럼 나를 닮는 고객이 이게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좀 저를 많이 닮은 사람들이 저는 시청하고 있고 제 구독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어떤 내면의 것들을 또 여러분의 내면의 것들을 좀 더 동화를 시켜서 좀 더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좀 서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영감을 주고받고 하는 게 제 영상의 또 취지고 저는 이런 본질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좋았을 때 이런 영상들을 또 사람들하고 나눌 때 저는 이게 소개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연이 닿고 하면 어떻게 마케팅되고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유튜버들 그 수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보다 좀 더 다른 매니아층으로 구독자 수가 비록 적지만 저는 구독자 수 500명 때부터 억대 연봉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구독자 수 어떻게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게 제가 그게 제가 마케팅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고 그게 저는 본질을 지켰고 그리고 저는 유튜버가 될 생각이 없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콜드콜을 통해서 저는 명확성을 얻었고 제가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나를 가장 그래도 부축에 설 수 있고 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의 보험이 저는 콜드콜이자 또 그 보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말이 길었는데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만 원, 10만 원 이런 그냥
일반이든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소비자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페셜 셀러들을 찾아내야 되고 스페셜 셀러가 뭐냐면 일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람들 좀 더 매니아층만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이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데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스페셜 셀러 우리도 맛집도 가더라도 그 특별한 그런 맛집 그 깊은 맛이 있는 맛집인데 대중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맛집 있잖아요. 자동차도 똑같고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어떤 그 스페셜 셀러를 찾아가는 방식이 거기에 사실 돈이 있고 그거를 여러분도 해야만이 구독자 수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많은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포장되고 그 보여지는 것들이 진짜 성공이 아닌 아주 작지만 내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실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믿게 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페셜셀러를 찾아야 되고 또 스페셜셀러를 리스펙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스페셜셀러를 만났을 때 쉽게 얘기하면 갑질은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좀 숨 좀 조절하면서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잘 지켜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돈이 있으면 저는 바이어가 되는데 바이어인데 전 스페셜셀러를 항상 찾아요. 그래서 저는 제 멘토 그랜 카돈의 교육에 많이 투자도 했지만 투자한 제가 아니 컨설팅 업체에 돈을 낸 제가 왜 이번에 미국 마이애미 가서 피자 100판씩 주문하려고 했는데 100판이 주문이 안 돼가지고 그날 다음 날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50판밖에 주문 안 됐어요. 그 50판도 딜리버리를 그 사람이 직접 해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겨우 설득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딜리버리 되고 페이스북 그 그룹 챗에 막 저에 대해서 영상을 아예 찍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우리의 바이어가 이렇게 피자를 딜리버리 해주고 이렇게 돈을 썼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자랑을 하면서 또 그거를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컨설팅 회사에 돈을 썼으면 우리가 돈을 썼다는 건 그 컨설팅 회사 돈을 벌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컨설팅 회사에 왜 직원들의 세일즈맨들의 피자를 그렇게 딜리버리 돼서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그 돈을 쓸 필요도 없는데 제 얘기는 스페셜셀러 같은 경우가 저는 그랜드 카돈이고 또 그랜드 카돈 밑에 그 수많은 세일즈맨들 그 스페셜셀러들에게 오히려 내가 뭔가를 구매할 때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콜드콜을 단순히 콜드콜로 보지 마시고 콜드콜을 제대로 배우려면 스페셜셀러를 찾는 눈도 필요하고 또 콜드콜이라고 하는 이 업이 사실 되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저도 이게 제 경험으로 나온 거지 저는 이걸 이론으로 책에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상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도움됐으면 좋겠고 콜드콜 하나를 통해서 제 삶이 바뀌어졌던 게 단순히 말을 잘하고 멘트를 잘 치고 반론을 잘 치고 우선순위의 키워드를 잘 써먹고 해서 그 사람을 홀딩하고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가지고 그 타임적으로 또 두 번째 후속 조치 세 번째 후속 조치 결국엔 내가 매출을 나왔고 그 매출로 내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전반적인 컨셉, 전반적인 이 모든 이 과정들 중에서 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자세, 그리고 그런 생각들, 내가 뭔가 일반 영업사원이 아닌 스페셜 셀러가 되고 그 스페셜 셀러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은 스페셜 셀러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소비자고 바이어인데 그 바이어가 결국에는 스페셜 셀러를 보는 눈, 그리고 나도 스페셜 셀러 되기 위해서 스페셜 셀러 존경하는 그 마음, 바이어가 그런 스페셜 셀러들을 찾아서 구매할 때 그런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 태도가 그대로 전 스페셜 셀러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이제 곧 만나서 제 라이브가 아마 월요일쯤 월요일 저녁 9시 혹은 10시 제가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라이브에서 뵈면 아마 좀 더 재밌는 이야기와 그리고 좀 더 심도 깊고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2024년 도움되고
우리 매니아층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만 아는 것들, 좀 그렇게 우리의 리그를 잘 플레이해 보도록 저도 하나하나 구축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네, 여기까지 할게요. 피스.